샤인머스켓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수세가 강해야 된다. 뿌리가 많은 상태. 뿌리는 해마다 많아지니까 내가 깽판만 안 치면 전문묘 5년생, 6년생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수세는 세진다. 애미는 나무가 있거든. 2m면 1m 잘라내고 4m면 2m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뿌리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수세를 강하게 해라. 두 번째, 강한 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포도나무 내에 있는 당을 아껴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을 아껴 쓰기 위해서 12를 완성하라 그랬죠. 그죠? 왜 당을 아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도알이 커지기 위해서는 세포분열을 합니다. 세포분열. 세포분열을 하거든요. 세포분열을 한 개의 포도알 내에 세포를 20만 개를 쪼개느냐, 40만 개를 쪼개느냐, 80만 개를 쪼개느냐에 따라서 포도알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포도알을 키우고 싶으시면 세포분열을 많이 시키세요. 그런데 세포분열은 6월 1일 날 지베렐린 처리했으면 5월 20일경부터 6월 20일경 사이, 요 한 달 사이밖에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시기 때 세포분열에 쓰이는 게 재료가 뭐다? 당입니다. 당이요, 당. 그래서 당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12를 완성하지 않고 쓸데없이 자꾸 양분을 소모하는 것 쪽으로 써버리면 요때 힘이 빠져가지고 세포분열할 때 쓸 수 있는 당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당을 아껴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포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분열이 40만 개, 80만 개가 되면 2차 지베렐린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배꼽이 쑥 들어갑니다. 배꼽이 쑥 들어간단 말이죠. 2차 지베렐린 처리해 놨는데 어떤 거는 포도알이 샤인해서 빠져나온 게 있죠. 그죠? 배꼽이. 어떤 거는 배꼽이 쑥 들어간 게 있죠. 그죠? 배꼽이 쑥 들어갔으면 뭐 한 거다? 세포분열이 잘 된 거다. 그러면은 포도알이 16에서 18g 이상 가니까 그 뒤에 비료 줄여도 돼요. 그러면 포도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2차 지변을 처리를 했는데 포도 배꼽이 끝이 주두라 그러죠. 암술머리 부위가 튀어나와 버렸다. 그러면 포도알 안 큽니다. 그러니까 포도알 키우려고 쓸데없이 헛짓하지 말고 빨리 수확할 생각을 해라. 빨리 수확할 생각을 해라. 이미 결정 났으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포도의 당도가 올라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의 당도가 올라가는 원리도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에서 당도가 알날이 올라가거든요. 알날이 올라가요. 포도송이 전체적으로 당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당도가 12브릭스가 올라가게 되면 착색계통에서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이 탁 찍히면서 다음 달로 탁 넘어가요. 여기에 다시 12브릭스가 되면 빨간색이 찍히면서 요 놈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수확 시기에 당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죠. 그렇죠? 포도는 품종을 불문하고 당도를 알날이 올립니다. 알날이.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북만 해봤잖아요. 그죠? 거북 농사를 짓는데 색이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안 찍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오면은 쎄합니다. 그죠? 우리 아버님들 경험이 많은 분들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진행되는 착색이 진행되는 부위에 포도송이를 끊어냅니다. 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거봉입니다. 이거 빨간 포도 아니에요? 예? 물포도가 돼버려요. 물포도가. 안타깝게도 샤인은 색이 있다 없다. 색이 없다. 색이 없으니까 용감해지는 겁니다. 이거 뭐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냥 막 남들보다 송이 크고 하면 기분 좋은 거야. 기분 좋지 뭐. 옆집에 와서 막 박수 치고 막 잘했다고 막. 9월달부터 쎄해집니다. 9월달부터. 남들은 당도가 막 올라가는데 난 당도가 오히려 빠꾸 가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시기를 지나버린 거죠. 즉 초기의 당도 상승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초기의 당도 상승 속도를 주관하는 부분이 말산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말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산을 얼마나 포도알 내에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말산이 다시 당으로 바뀌거든요. 이 당으로 바뀌면서 잎에 있는 낮은 수준의 당이 높이 있는 포도알 쪽으로 만다.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포 분열도 6월 1일 날 지배되는 처리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21일에서 6월 24일에 끝난다 그랬죠? 요 말산을 만드는 것도 6월 5일경부터 6월 1일 날 지배를 처리했으면 한 7월 20일경까지밖에 말산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 뒤에 뭐 합니까? 말산이 당으로 바뀌면서 급속하게 당이 상승되면서 당도가 올라간단 말이지, 샤인에서. 자, 이 말산은 뭐가 재료입니까? 당이죠. 탄수화물이죠. 그죠? 그래서 당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봉지 씌울 때까지, 7월 22일경까지 아껴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즉, 포도알을 키우는데 영향을 하는 세포를 쪼개는데도 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도의 전구체가 되는 착색 초기 때 샤인으로 봤을 때는 7월 20일로 봐서 알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기 있죠. 노지에서. 알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기가 착색 초기거든요. 거봉으로 따지면 파란색 포도알에서 빨간색이 팍팍 찍히는 시기예요. 요 시기 때 말산을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 탄수화물을 싹 나서부터 언제까지? 7월 20일경 봉지 씌울 때까지 아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요때 당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 잘 못하면 배꼽이 튀어나와 버리는 포도알이 안 크는 몹쓸 샤인이 돼버립니다. 요때 당이 부족하면 말산을 많이 못 만들면 초기에 당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당이 잘 안 올라가는 겁니다. 급기야 잘못하면은 샤인에서 색은 표시가 안 나지만 물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샤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한 송이 내에 약간 녹색이 옅은 연녹색이 있죠.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 있다? 파란색 포도알 느낌, 녹색 포도알이 박혀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어떤 겁니까? 당도가 제대로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을 아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당을 아껴 쓰는 개념에서 첫 시간에는 신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초. 12를 빨리 결정해라. 꽃도 그때 같이 날아간다. 신초를 어떻게 해서 당을 아껴 쓸 것인가, 탄수화물을 아껴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꽃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당을 어떻게 아껴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뭐 이거는 잘 아시죠? 그죠? 말씨는 뭐 한다? 씨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 내 전체 밭에서 꽃이 하나 탁 터지면 스트레토마이신을 물에 섞어가지고 열심히 하실 분들은 꽃송이 중심으로 한 두세 말 타가지고 꽃송이 중심으로 아사바부무기 메고 치면 된다. 농용신, 아그랩토, 브라마이신 다 똑같은 약입니다. 1100으로 해가지고 치면 됩니다. 나는 농사 면적도 많고 수월한 농사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살균제 섞어서 마이신도 섞어서 마미가 그냥 뿌리시면 돼요. 약 치듯이. 그래도 씨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이신은 꼭 치셔야 된다. 꼭 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꽃송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꽃. 자, 불량꽃이다, 정상꽃이다. 정상. 자, 이 꽃, 불량꽃이다, 정상꽃이다. 불량. 자, 이 꽃 정상꽃이다, 불량꽃이다. 불량.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압니다. 그죠? 이상하잖아. 그죠? 요게 커지면 요래 됩니다. 자, 이 꽃 정상꽃이다, 불량꽃이다. 불량, 정상. 자, 이 꽃 정상꽃이다, 불량꽃이다. 불량. 자,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겐또 때리지 말고 샤인을 꽃을 보실 때 끝만 보시면 돼요. 끝만. 끝이 모처럼 뾰족하면 돼요. 끝이 모처럼 뾰족하면은 정상입니다. 끝이 뾰족하면 정상입니다. 끝이 뾰족하지 않으면 불량입니다. 요거는 뾰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뾰족한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되면 불량입니다. 그죠? 고민되면 불량.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냥 딱 보고 정상, 패스, 불량. 그렇죠? 자, 이게 잎이 넉장 나왔을 때거든요. 잎이 넉장 나왔을 때.
노지에서 대략 날짜 기준으로 한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를 걸리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요때 우리는 이미 정상꽃인지 불량꽃인지 압니다. 요거 잎 석장 나온 때거든요. 자, 요때 이미 우리는 불량꽃인지 정상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를 완성을 할 때, 신초 한 개당 꽃 몇 개? 신초 한 개당 꽃 몇 개? 한 개. 자, 그러면 이미 잎이 석장, 넉장, 5장, 4월 말 전에 될 놈, 안 될 놈이 구분이 됩니다. 그죠? 정상인 것들이 뒤에 불량 안 됩니다. 불량인 게, 처음에 불량이 있는 게 뒤에 정상 안 됩니다. 처음부터 불량인 게 불량인 겁니다. 그러면은 고민도 할 필요도 없이 뭐 하면 된다? 잘라버리면 되지, 그죠? 12를 완성시켜 놓고 그 신초 1m 12개 안에 대부분이 꽃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제거해야 될 건 뭐? 불량 거 제거하시면 됩니다. 쉽죠? 싹 제거해버리면. 그래도 한 개에 2개가 남은 게 많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저한테. 강사님, 위에 꽃송이가 빨리 있습니까? 아래 꽃송이가 빨리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무당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지가 알아서 되겠지. 윗송이든 아래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신초에 둘 다 꽃이 정상이면 선택하는 조건은 첫 번째, 작업하기 편한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개 신초 안에 꽃이 2개인데 하나는 밖으로 이쁘게 빠졌어. 하나는 속으로 들어갔어. 작업하기가 불편해.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쏘이걸 제거하고 밖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이쁘게 빠졌어. 둘 다 밖으로. 둘 다 이쁘게 빠졌다. 그러면은 뭘 선택하면 좋겠다? 위에 걸 선택하는 게 좋겠다? 밑에 걸 선택하는 게 좋겠다? 예?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꽃이 작은 걸 쓰시면 돼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큰 꽃이 있고 작은 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꽃 2개 중에 반드시 상대적으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단 말이지. 뭘 잘라낸다? 큰 꽃을 잘라냅니다. 아, 이 사람아, 그 꽃이 커야지, 꽃이 커야지, 큰 송이 되고, 송이 좋은 거 아이가? 수이 좋은 거 아이가? 안 그렇습니다. 샤인은 꽃이 30cm짜리도 있고, 20cm짜리도 있고, 10cm짜리도 있습니다. 수에 따라서. 그런데 어차피 30cm 되나 20cm 되나 우리는 끝에 뭐만 쓴다, 끝에 요거만 쓰잖아요. 그죠? 끝에 요거만 쓴단 말입니다. 큰 꽃이 필요했다, 없다? 큰 꽃이 필요 없다. 작은 꽃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작은 꽃을 쓰기 위해서라도 기저알을 쓰는 전쟁을 합니다. 눈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 한다? 꽃이 시원찮아지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는 여기만 있으면 되니까. 꽃이 크면 어떻습니까? 그거 화수정액하기도 유손이 많이 듭니다. 그죠? 저는 긴 거는 막 땡기다 보니까 뭐 한다? 부러지더라고. 땡기다 부러집니다. 요런 것들이 큰 꽃들이 뒤에 지경이 길어지고요. 지경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50알 못 남기잖아요. 지경이 길어진 송이를 어떻게 50알 남깁니까? 길어졌기 때문에 포도알을 채워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나는 그러기 싫어도 60알, 70알씩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그러면 대과방이 되고 저품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빨리빨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요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강사님, 샤인은 꽃이 크다가도 불량, 피다가도 불량, 지베렐린 발라놨는데도 불량. 지베렐린 다 발라놓고 난 다음에서야 쓸 거 안 쓸 게 구분이 된답니다. 구분될 때 잘라낼 수 있다 없다? 잘라낼 수 있다 없다? 못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부 다 양분을 다 소모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을 빨리 결정하십시오. 꽃을 빨리 결정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당을 아끼면서 충실하게 클 때 포도알도 잘 커지고 당도 잘 올라가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 시기 때 요게 정상꽃이라면
요 시기 때 요즘에 뭘 한다? 화수정형을 합니다. 요 시기 때 화수정형을 해요. 왜? 12를 결정해 놓고 나니까 요 시기 때 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이 시기 때 유인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비료도 주지 말라 하지. 물 주고 약 치는 것밖에 없죠. 그죠? 이 시기 때.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지 않은 분들 있죠. 그죠? 뭐 3,000평 넘어가면 안 돼. 3,000평 넘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일꾼들 일시에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안 많고 경영비를 줄이고 부부 내후 간에 자급을 통해 가지고 진짜 부자 되는 농사 짓는 분들 있죠. 그죠? 남들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면적이 안 많은 분들. 면적이 안 많은 분들은 요 시기 때 그냥 가서 뭐 하면 된다? 화수정형 하면 됩니다. 이때 기가 막힙니다. 이때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가위를 댈 것도 없어. 그냥 손으로만 하면 돼. 손으로. 끝. 슉슉슉 끝. 몇 단 남긴다? 5단 남기는데 이때 뭐 5단이고 뭐고 있나 그죠? 그냥 대충 그냥 해놔 대충. 대충 해놓다 보니까 꽃필 때 가보니까 요놈이 6단 될 수도 있고 7단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해 경험을 봤을 때 아하 한 단 더 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 이듬해 4월 달에 뭐 합니까? 작년에 했던 것보다 뭐 한다? 한 단 더 끊어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냥. 굳이 뭐 꽃이 이만큼 한 그루를 막 내 전체 밭에서 꽃이 하나 탁 폈을 때 말씬 치고 난 다음에 그때 막 훑습니다. 막 훑어 막. 그때 뭐 한다. 그때 적심해야지. 뭐 찝어야지. 막 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지 않은 분들은 내 손으로 그냥 하세요. 6단 나무면 어떻고 7단 나무면 어떻습니까? 꽃이 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표시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좀 더 남았으면 뭐 하면 된다. 위에 걷어내면 돼요. 요렇게 해서 꽃을 일시에 확 피웁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꽃을 피워야지 하루 반 만에 꽃이 핍니다. 5단 내지 불안한 분들 6단. 7단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7단 넘어가면은 꽃이 위에서부터 펴서 내려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흘려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불안한 분들도 6단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신감 있는 분들은 5단 하시면 돼요. 근데 점점 5단으로 오셔야지 일손도 수월하고 한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에 꽃을 확 피우죠. 제가 쉬는 시간에 어떤 아버님 질문하셨습니다. 아, 꽃이 많이 흐릅니다. 꽃이 많이 흐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붙이는 약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붙이는 약은 없습니다. 네? 꽃이 흐르는 거는 당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꽃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쓸데없이 그런 상태에서 꽃을 해놨다. 꽃을 너무 많이 남겨놨다는 겁니다. 많이 남겨놓게 되면 안 그래도 당이 부족한데 그거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특이한 기상 조건이 있었죠. 어떤 기상 조건입니까? 1차 지베렐린을 노지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왔어. 비가 왔습니다. 오늘 찍어야 되는데 비 오는 거야. 아, 내일 찍지. 내일 또 비 오는 거야. 모레 찍지. 또 비 오는 거야. 연속 3일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비 오는데 지베렐린 찍어야 됩니까? 찍으세요. 찍어야 됩니다. 비 맞고 찍으세요. 하루에 10개를 가서 찍더라도 찍어야 됩니다. 안 찍으면 다 그럽니다. 그랬거든요. 아, 비 오는데 뭐 제비 곰팡이도 걱정이 되고 뭐 됩니까? 비 오는 날 작업해보면 지나갔거든. 그죠? 막 하면 막 옷에 막 물 들어오고 막. 그래도 일단 붙여놓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붙여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라도 1차는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게 남겨놓으면은, 꽃이 일시에 피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서 확 찍을 수도 있고요. 꽃이 흐를 일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12를 중심으로 해서 신초도 날리고 꽃도 날리고 심지어 화수정에까지 땡겨놨기 때문에 요 놈들만 먹고 있으니까 엄청 튼튼해지는 겁니다. 꽃도 일시에 확 피죠. 확 핍니다. 그래서 내 밭은 꽃이 흐릅니다. 그러면 지베렐린 1차 처리를 예민하게 하세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찍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꽃이 흐르는 분들은 연립적심이 기본입니다. 꽃 피기 전 연립적심.
하면은 꽃이 흐를 일이 잘 없어요. 꽃 피기 전 연립적심을 해 주셔야지 이 상태에서 꽃이 어떻게 핀다. 일시에 또 확 핍니다. 그렇게 해서 창립을 딱 시켜놓고, 그죠?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축당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쓸데없이 많이 남겨놓으면은 요 사단 나는 겁니다. 그죠? 위에 꽃은 먼저 폈지만 위로 당분이 제일 많이 올라오니까 핀 지 오래됐지만 버텨. 그죠? 위에 꽃부터 먼저 핀 꽃이 흐르지 않습니다. 약한 꽃이 흘러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진다? 여기가 약해지거든. 여기가 중간이 잘 못 먹으니까 여기가 다 흘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고 불량송이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인에서 기술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딱 하나. 내 밭의 꽃을 5단이나 6단 정도로 빠르게 완성시키는 것. 이겁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샤인에서 기술은. 야, 어떤 데 가보면 이 경산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경산에는. 그동안 거봉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캠벨하다가 거봉한 지역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자, 뭐가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화수 정인이 잘못됐죠, 그죠? 요렇게 해놓으니까 요 놈이 요래되죠? 요래됩니다. 저보고 알속기를 가르쳐 달랍니다. 내가 이걸 알속기를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알속기를 어떻게 해? 그죠? 이미 다 배려놨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꽃을 다루는 방식, 기준을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빨리 결정을 해라. 요게 안 되면 600평에 꽃송이 한 9,000개 정도만 해가지고 화수정형 해가지고 일시에 피워가지고 지배련이 저리 짧게 해가지고 과립비대를 엄청나게 빨리 하는 재배법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안 되면 뭐합니까? 17,000개, 18,000개 꽃을 뭐 한다? 전부 다 화수정형을 다 합니다. 그 바쁜 시기에. 예? 그래가지고 찍어놓고 난 게 뭐합니까? 내가 그동안 들인 품이 아까워가지고 따낼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농사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노동력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소리 많이 봤죠? 그죠? 이런 소리 많이 봤습니다. 화수정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샤인머스켓 생장조절제 처리 기준은요, 그냥 물 8대 지배렐린 8개 덧거리 하나, 2차 때 물 8대 지배렐린 8개 덧거리 하나, 끝.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응용기술 들어가면 뭐합니까? 껍질이 두껍습니다. 속이 빕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2차 때 덧거리 농도만 줄이시면 돼요. 물 10대에 지베렐린은 물 1대에 지베렐린 1개는 고정입니다. 물 10대에 지베렐린 10개 덧거리 안 보. 그래도 두껍고 빕니다. 뭐 하시라고요? 물 12대에 지베렐린 12개 덧거리 한 봉. 덧거리 농도만 줄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신 빠른 작업도 이 기준을 가진 빠른 작업, 12를 빨리 결정하는 빠른 작업을 통해서 포도나무 내에서 쓸데없이 소모되는 탄수화물을 줄여주고 그것이 과립비대 이어서 당도가 상승하는 데까지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신초정리, 꽃송이 정리, 심지어 화수정형까지도 좀 땡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시다 보면은 샤인 재배 실력이 점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풀메트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풀메트 알아서 하시면 되고. 2차 지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털지 않으면 동록과가 생깁니다. 2차 지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털어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차 처리와 2차 처리는 목적이 다르죠. 1차 처리는 창립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약액을 오래 묻혀놓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흐리거나 비 오는 날도 뭐 해야 된다? 찍어야 됩니다. 왜? 약액이 오랫동안 꽃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맑은 날에, 되게 맑은 날에 1차 지배를 처리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뭐한 거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뭐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약액이 빨리 말라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장 조절제를 처리하실 때는 1차는 어떻게 하면 약액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약간 흐린 날이라도 가서 찍어야 되는 거지. 심지어 비 오는 날이라도 꽃이 폈으면 가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뒤에 흘러버리니까. 2차 지베레닌 처리는 과립비대가 목적인데 빨리 말라야 됩니다. 빨리 말라야 돼요. 왜? 2차 지베레닌 처리하는 시기가 6월 한 중순쯤 되기 때문에 낮에 온도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낮에 열심히 찍다 보면은 온도가 막 28도씩만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 약액이 남아있으면은 그 약액 주변으로 해서 이제 고리 방향으로 약액이 뭉치면서 태워버리거든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2차 처리를 하고 나서는 털어서 약액을 제거해 주는 게 좋죠. 환경적으로. 그래서 2차 처리는 흐린 날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차 처리는 맑은 날 하면 됩니다. 오늘 2차 찍는 날입니다. 비가 와. 찍지 말랬지. 다음 날 됐는데 흐립니다. 약이 잘 안 마르겠어. 안 찍어도 됩니다. 3일째 되는 날 날씨가 좋다. 그러면 그때만 하면 된다? 싹 찍으면 됩니다. 싹 찍으면 돼요. 2차 처리는 좀 빨리 찍거나 좀 늦게 찍거나 별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1차 처리죠. 1차 처리. 1차 처리를 정확하게 꽃을 펴놓고 찍는 것. 자, 1차 처리는 습도가 높은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물을 확 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하실 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잔알이 박힙니다. 중간중간에 잔알이 박힙니다. 잔알이 박히는 분들은 1차를 잘못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차 처리는 약액을 최대한 묻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1차 처리는 중간 온도가 23도에서 25도씨가 되면 좋거든요.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5월 하순에서 6월 초에 1차 지베레닌 처리를 아침부터 가서 찍는데 이때 온도가 23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때는? 기다립니까? 꽃이 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아니죠, 그죠? 온도 조건이 낮을 때는 침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침지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 자, 내가 6월 1일 날 6시부터 1차를 찍기 시작하는데 그때 온도가 10도 찍혀. 아침이라서. 낮다는 거지. 온도가 낮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오래 담가라. 하나, 둘, 셋. 해서 푹 묻혀줘라. 10시 정도 넘어가서 온도가 이제 20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된다? 하나, 둘. 이렇게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다시 5시간 넘어가면서 뭐 합니까? 5시간 넘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 뭐 한다 또? 하나, 둘, 셋. 2차는 빨리 말라야 되니까 무조건 청명한 날 찍어주고 털어주고. 요게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기 위해서 샤인머스켓의 기본 특성을 이해한 2가지 속성을 이해해서 샤인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강한 수세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포도알이 말랑말랑해지는 7월 20일경까지 뭘 해야 된다? 포도나무 내에 있는 당을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쓰기 위해서 숫자 얼마? 12. 1m의 신초 12개 이하. 신초당 잎수 12개 이상. 신초당 꽃송이 하나. 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꽃을 결정짓는 기준도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기에 꽃을 결정지어 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포도농사가 잘 되고 일손이 수월해지고 일손이 수월해져야지 포도알도 잘 크고 당도도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문을 나가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진 한 장 있죠, 그죠? 12를 세팅해 놓은 사진. 나는 과연 이 12를 4월 말에 완성할 것이냐, 5월 중순에 완성할 것이냐, 6월 중순에 완성할 것이냐, 7월이 됐는데도 완성을 못할 것이냐. 이러면 망조드는 겁니다. 이런 일대로 띠져라 하고 농사대로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땡겨서 하는 부분을 잘 좀 생각하시면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사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죠. 해답이 있다 그럽니다.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오늘 드린 몇 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